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농촌 지도 계획의 의의에 대하여 그 지도 과정과 지도 계획의 성격 뭐 이런 어떤 원리 이런 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할 시간인데요. 뭐 농촌 계획의 절차 과정도 있었고요. 이 농촌 지도 계획의 조사할 때 조사의 분석적 기법으로 뭐 알파, 베타, 게르만, 엡실론, 제타 뭐 이런 어떤 성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우리 109쪽에 1번에요.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농촌 지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농촌 지도의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 농촌 지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전개할 것인가, 이 과정을 과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과제 계획 이렇게 이제 정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보니까 다음 중 바람직한 상황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농촌 지도개혁에서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런 것을 보고 바람직한 그 상황과의 차이 이런 것을 필요격차 이렇게 표현하죠. 필요격차 바람직한 상황과의 그 차이, 이것을 용어 어떤 정의적 측면에서 필요격차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필요격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사회 문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사회 문제 결정과 관계 없는 것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문제에 관계되는 농촌 주민의 수라든가 또는 그 문제에 관련된 그 농민들의 소득의 정도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또 자원의 가용성 또는 그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건 문제 결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에 관련되는 농촌 주민의 교육 정도가 문제 결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 지도 계획의 절차를 바르게 나타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촌 지도 계획의 일정한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런 절차가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분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목표, 그죠?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고요. 목적이 설정됐으니까 계획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고 이제 평가 계획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촌 지도 계획의 수립 절차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실천 계획, 평가 계획. 정답을 우리가요. 이 4번에 정답이 1번으로 나오는데 2번으로 정답을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수정 좀 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촌 지도 과제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아까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일단 우리 농촌 지도 과제를 결정할 때 농촌 주민의 수라든가 문제와 관련되는 소득의 정도라든가 또는 주민의 관심이라든가 필요한 자원의 어떤 가용성 여부라든가
뭐 우리 농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의 규모가 농촌 지도과제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 규모가 크고 작고의 어떤 차이 때문에 자 농촌 지도 과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4번으로 자 해야 되겠죠. 자 6번을 보니까 다음 중 활동의 계획 수립 시 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 뭐 일단 뭐 연관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활동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자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활동의 경우에 어디에 자 뭐 우리 어떤 그 무슨 계획서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편으로 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명. 그래서 제명이 나오고 자 교재 및 교과 나오고 지도 대상자가 나오고 자, 도입 과정 나오고 자 그다음에 뭐 책임 지도사 자 지도 장소 자 지도 대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활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 방향 이 자체는 활동 계획의 어떤 포함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활동과 제명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재 고교 지도 대상자 도입 과정 뭐 정답은 5번 지역 발전 과정인 활동 계획의 내용이 아닌 점에서 자 정답이 자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스미스가 제시한 농촌지도 목표 설정 시 참고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자 스미스가 농촌지도 목표를 세울 때 장기적 농촌지도 목표에 자 이러한 설정에서 이런 사항이 참고사항이다라고 얘기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그 계획이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자 인간의 기본 욕구는 어떤 충족을 해주는 것인지, 민주주의 이상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자 뭐 이런 어떤 일관성의 기준, 이런 행동 해석의 기준, 가치와 가능성, 일단 그 목표를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좀 기준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포괄성과 종합성의 기준이 자 정답이 돼 버리죠. 지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포괄성과 종합성의 기준이다. 종합성의 기준인데요. 그죠? 우리 지문에서는 포괄성과 연관성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1번 지문이 좀 틀렸네요. 자, 포괄성과 종합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성. 자, 그래서 포괄성과 종합성의 기준, 일관성의 기준, 비모순의 기준, 사회적 적절성의 기준, 민주적 이상의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자, 맞는 내용이지만 포괄성과 종합성이란 점에서 자 1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자 8번으로 자 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 농촌 지도 사업의 계획 수립 4단계가 옳게 연결된 것인데요. 자, 이 농촌 지도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단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죠. 실태를 파악하고 자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파악이 결정되고 자 어떤 실태 상황이 사실관계가 나와야 그 계획이 수립된다는 측면에서 실태 파악, 계획 수립. 자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보완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피드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 수립보다는 실태 파악이 좀 더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실천하고요. 평가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갖다가 자, 3번으로 좀 하셔야 자, 되는 거지요. 자, 9번에 보니까 농촌 지도 사업의 원리 중 자, 틀린 거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농촌 지도 사업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자,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농민을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도여야 되겠죠. 아무리 지도라는 거 하는 것이 좋은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도가 아니라면 좀 공연물이 될 소지도 높다, 이런 얘기죠. 과제의 단계적 발전 유도. 그러나 지역사회에 특화된 이러한 지도여야 되는 것이지, 모든 지역에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지도해서는 곤란합니다. 획일화된 지도가 각 지역에 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법 지도라고 하는 표현법은 틀린 것이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0번. 다음 중 농촌 지도 사업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농촌 지도 사업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농촌 지도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그 농촌 지도를 통해서 자, 농민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자,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행동 변화가 이 농촌 지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이 뭐 2번이 되고요. 이거야 뭐 기출 문제니까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농민의 행동 변화가 농촌 지도 사업의 자, 목적이다. 자, 궁극적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농촌 지도를 할 때 그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근간의 그 어떤 원리. 자, 농촌 지도는 농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분야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자, 사실은요, 농촌 지도가 농촌 주민을 참여를 대상으로 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자, 지역에 맞게 농촌 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점에서 그 농촌 지도가 이렇게 또 전문적 분야에서 자, 채택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사회의 설정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자, 농촌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충분한 자료와 설명, 주어진 한계 내에서 계획이고, 뭐 또 그 농촌에서 여러 가지의 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또 연관된 계획이어야 되고, 이런 원리가 있죠. 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또 아무래도 이 경우에 가진 어떤 분홍의 어떤 농촌 지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영세민이나 또는 소농 중심의 농촌 지도거든요. 뭐 그래서 영세민과 노약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게 되는데, 일단은 뭐 전문적 분야에서 채택해야 된다라는 표현법은 틀렸고요. 지역 설정을 토대로 한 지도여야 하고 민주적인 지도여야 할 것이고, 국가 정책과 또 가구가 모여서 뭐 이렇게 국가가 되는 거죠. 농촌이 모여서 또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는 또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1번에 자,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12번. 다음 중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 필요시 우선적으로 실시할 분석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뭔가 지역의 어떤 요구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자, 먼저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엡실론, 제타,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는 그 지역 설정의 분석에 제약 조건 없이, 자, 이 경우에 있어서 현행 정책이나 방법 등이 지역에 필요하느냐 일치하느냐,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알파 분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 이 경우에 평가, 총괄 평가와 같은 이러한 분석을 갖다가
엡실런 요구 분석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엡실런 요구 분석이 이 기존의 실시 중인 사업에서 총괄 평가처럼 비슷한 요 엡실런을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실시 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 필요시 우선적으로 총괄 평가와 비슷한 이러한 엡실런 요구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연소 요구 분석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 여부를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니까 알파 분석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기존에 실시 중인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엡실런 1번이 우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13번에 나오는데요. 농촌 지도 계획을 농촌 지도 과정의 세 영역에 따라 분류할 때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죠? 이걸 과제 계획이다, 과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이 과제 계획은 농촌 지도를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제 계획이 있고요. 어떠한 사업 활동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를 실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업 활동에 대해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과정을 평가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어디서 누가 뭔가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언제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농촌 이러한 지도 과정의 세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3번의 정답은 여기 없는 방향 계획이라고 하는 2번을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블랙이 제시한 농촌 개발 계획의 세 가지 성격, 그건 우리가 블랙이라는 학자가 개발 계획의 종합성, 일반성, 장기성, 종합, 일반, 장기, 이런 어떤 개념은 좀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농촌 지도 계획의 방식의 발달 순서로 옳은 것,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15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주체 중심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지도 계획, 이것을 주체 중심 사업 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체 중심 사업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농촌 지도사들이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지도하던 형태의 지도 계획이고요. 객체 중심 사업 계획은 농촌 지도사와 객체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객체 중심은 농촌 지도사 농민들이 서로 함께 합동해서 하게 되는 지도 계획을 객체 중심,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중심 사회 계획은요. 이 경우에 지역사회의 농업 외적 사실을 조사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농민대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사실 중심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농촌 지도자 중심 협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러한 사실 중심은 지역사회 농업 외적 사실들까지 고려해서 대표들과 협의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체, 객체, 사실 중심.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우리가 되겠지요. 16번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경우에 지역사회의 농업 외적, 그죠? 지역사회의 농업 외적 사실도 조사해서 세우는 계획이 사실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역사회 밖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중심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 중심 사업 계획 이걸 정답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번은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18번. 다음 중 농촌 지도계획에서 농촌 지도사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효율적인 1번이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먼저 위원들에게 농촌 지도계획의 의미, 계획위원회의 목적, 자, 기능, 그리고 계획 수립의 절차 등을 설명한다.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지도계획 작성 시에 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을 최대로 존중하고, 자, 그것을 실제 지도사업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올바른 방법이죠. 자, 계획위원회 참여에 관계기관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자, 농촌 지도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기관을 배제하고 하게 되면 반발이 있고, 그 반발이 언젠가 또 불만으로 나타나고 문제가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유대관계가 바람직하겠죠. 자, 위원회의 토의와 결정에 참고가 될 자를 미리 수집 정리에 주의하고 모든 위원에게 잘 이해시켜야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19번에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의 알파에서 제타까지 분석적 기법이 있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 형태다라고 하면 알파 분석이 되겠죠. 그죠? 요구 분석에서 가장 기본 분석. 자, 그러면 요거는 알파 분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보니까 단순히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만의 차이. 현재의 상황과 자, 바람직한 상황. 자, 요거의 차이를요, 그죠? 분석하는 차이. 요 차이를 분석한다 이 말이죠. 요 차이를 분석한다. 이건 이제 베타 분석이 되죠. 이것은 베타 분석이다. 베타 요구 분석. 자, 21번에 카우프만과 잉글리시가 제시한 요구 분석 중에 그래요, 이렇게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필요가 있다. 그럼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이니까 사실 기본 분석인 알파 분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총괄평가 비슷한 이러한 엡실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엡실론 요구 분석이 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이요. 사업별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목표가 달성되니 총괄평가랑 비슷하죠. 엡실론이죠. 그 말은 그러면 엡실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넘어가니까 자, 24번이죠. 실천계획의 수립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이제 실천계획의 수립인데요. 그죠? 실천계획이죠. 과제계획, 실천계획, 평가계획. 실천계획은 지도사에 대한 훈련계획을 설정해야 된다. 자, 실천계획은요. 2번이나 3번, 4번처럼요. 농업관계 기준이나 단체 협동 방법에 대한 계획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할 지도 방법을 밝혀줘야 되고, 장기 목표에 대한 설정한 도달성과 양을 연도별로 계획해야 되는 방법이지, 지도사에 대한 훈련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실천계획의 수립 내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요.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26번 다음 중 결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결과 평가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도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지도 계획한 사항이 달성되었느냐에 대하여 여부를 검토하는 평가를 결과 평가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도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한 사항이 달성되었느냐, 이게 결과 평가다 이 말이죠. 그럼 결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예비 조사를 위한 평가라든가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계획 달성의 측면이니까
4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27번, 28번, 29번은 뭐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0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과연 농촌지도계획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농촌지도계획은요, 자, 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뭐 이렇게 아래로, 그죠? 상위 하달하게 되면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계획은 상위 하달식이다. 그럼 주입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명령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올바르지 못한 거죠. 자, 농촌 지도계획에는 농촌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돼야 되고 그 농촌 지역 사정의 설정에 맞는 계획이어야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1번은 뭐 일단 뭐 틀렸습니다. 자, 31번 농촌지도의 계획 수립의 제일 첫 단계가 되는 것은 농촌지도계획에서 가장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역사회의 실정 분석입니다. 지역사회의 설정을 실정을 조사 분석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먼저 우선돼야 된다. 자, 이게 먼저 선행이다. 자, 31번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3번도요. 농촌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뭐 그러면은 사업 계획 수립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어떤 지도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는 것. 요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35번처럼 보다 바람직한 농촌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밑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자,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향식이어야 한다라고 해야지 위에서 결정해서 명령식인 하향식이어서는 안 된다. 상향식이 정답이 되겠죠. 자, 36번인데요. 자, 지도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도 사업이 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필요한 것은 자, 이건 장기 지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죠? 이것을 장기 지도 계획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정답은 뭐 장기 지도 계획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7번에요. 농촌 지도 계획의 수립이 원리인데 잘못된 것. 농촌 지도 계획에 농민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농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충분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 활용 자원의 한계 내에서 계획한다. 농촌 지역의 실정에 기초를 둔다. 뭐 그렇죠. 39번도 마찬가지죠.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도 항목 설정이죠. 지도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선행 절차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9번의 정답을 1번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뭐 우리 그 40번에 농촌 지도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뭐 농민, 농촌 지도자, 농업 관계 유관 기관 이거 다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민주적인 하나의 토론식 어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의된 안건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자, 44번으로 넘어가서요. 지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지도계획의 수립의 기초죠. 지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자, 실정이에요. 지역의 실정. 지역의 실정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계획의 수립 기초는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46번에요. 농촌 지도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계획, 실천, 평가. 그죠?
자, 계획하고, 자, 실천하고, 평가하고, 물론 실태 파악이 좀 더 우선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48번 농촌 지도 계획이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인데요. 농촌 지도사의 실정에 기초를 둬야 될 것이고, 농촌 지도 계획에는 농촌 주민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돼야 되고, 농촌 지도 계획은 자, 상위 하달식이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49번에 농촌 지도 사업의 계획에서 현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자, 이 둘 사이 양을 계측하는 뭐 필요격차였죠. 그죠? 현 상태와 바람직한 사이, 현 상태, 바람직한 상태,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필요격차,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51번 농촌 지도 계획의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실태 파악, 지역 문제, 실정 문제 파악. 자, 그렇죠. 53번에요. 농촌 지도 계획의 과정 중 가장 우선시. 자, 지도계획위원회 조직과 운영, 장기 지도계획 계획 수립. 일단 농촌 지도계획에서 지도계획위원회 조직과 운영, 여기 이제 우선시한다. 이런 거 하나 정도 알아놓으시고, 54번에 농촌 지도계획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인데요.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서로의 합의하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지역 설정에 기반을 두고 자, 계획에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충분한 자료 설명이 제공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요. 자,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지문은 자, 틀렸다라고 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농촌 지도의 방법적 측면에서 혁신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